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진짜 익숙하고 평범한 세상. 그 이면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의 법칙들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에서는요, 아주 일상적인 사물들 속에 숨겨진 진짜 우주의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가장 익숙한 세상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우리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은 꽤나 근본적인 주기들에 기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봄에서 겨울로 사계절이 순환하죠.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죽는 존재의 반복까지. 이런 끊임없는 순환이야말로 사실상 온 우주의 리듬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의 원리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저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서도 똑같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진짜입니다. 단순히 시원한 커피 한 잔 하고 넘기기엔 이 녀석은 연력학, 양자역학, 거기다가 카오스 이론까지 한 번에 작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물리학의 놀이터거든요. 첫 번째로 살펴볼 원리는 바로 연력학, 얼음과 엔트로피입니다. 커피잔 안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까요? 뜨거운 에스프레소 샷에 차가운 얼음이 닿는 그 순간 엄청나게 치열한 에너지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메커니즘이 하나 작동하는데요. 에스프레소의 그 뜨거운 에너지가 곧바로 음료 전체의 온도를 확 높여버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고체인 얼음을 액체인 물로 바꾸는데 몽땅 소모된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잠열, 그러니까 숨어있는 열이라고 부르죠. 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에 딱 대입해보면요. 얼음이 주변의 에너지를 쫙 흡수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온도는 올리지 않는 이 마법 같은 현상. 바로 이 잠열 덕분에 여러분의 아이스커피가 금방 미지근해지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완벽하게 시원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굳이 빨대로 막 젓지 않아도 끈적하고 진한 에스프레소가 물속으로 스르륵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확산입니다. 농도가 짙은 곳에서 옅은 곳으로 저절로 이동하면서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그 유명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유리잔 안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 이제 두 번째 파트, 양자역학, 혀끝에 닿는 우주로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로 확 줌인해보죠. 혹시 뜨거운 커피보다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마실 때 맛이 훨씬 더 맑고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기엔 완벽하게 양자역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음료의 온도가 뚝 떨어지면 분자들의 진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전자들의 열적 들뜸 상태도 확 가라앉습니다. 분자들이 덜 나대니까 입안에서 둔탁하게 뭉뚱그려 퍼지던 맛들이 훨씬 더 날카롭고 집중적인 맛으로 미각에 꽂히는 거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혀는요, 문자 그대로 양자역학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커피 특유의 그 기분 좋은 쓴맛조차도 사실 카페인 분자가 가진 특정한 전자 구조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혀로 느끼는 모든 향과 맛은 결국 분자 단위의 전자 에너지 준위가 뇌로 쏴주는 다이렉트 신호라는 얘기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베이스가 되는 물 한 방울의 구조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냥 H2O. 엄청 단순해 보이지만 수소 결합과 서로의 전자구름을 공유하는 그 복잡한 양자적 상호작용들이 커피의 수많은 성분들이 물에 얼마나 완벽하게 녹아들어서 우리 혀로 전달될지를 딱 결정하거든요. 수조 개의 전자들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이 들이키는 커피 한 모금의 질감을 창조해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카오스 속의 프랙탈 패턴입니다.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에서 살짝만 뒤로 물러나 보죠. 아까 얼음이 녹으면서 진한 커피가 맹물로 퍼져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 미세한 대류와 난류는 고도로 예측 불가능한 카오스 시스템을 만듭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 혼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불규칙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진짜 아름답고 소름 돋는 프랙탈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섹션,
식물, 자연이 만든 인공지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야를 확 넓혀서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식물로 가볼게요. 컵 속의 그 프랙탈 패턴이 놀랍게도 저 식물과도 연결되거든요. 햇빛이 쨍쨍하면 식물한테 무조건 좋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식물도 눈치가 빠르거든요. 과도한 빛은 오히려 세포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빛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광합성 속도를 슬쩍 늦추고 잎의 각도를 틀어서 방어 모드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빛이 좀 모자라면 지공을 활짝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쭉쭉 빨아들이죠. 끊임없이 위험을 계산하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이게 사실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철저히 경험에 기반한 최적화 루프를 돌리는 거거든요. 주변의 빛이라는 데이터를 싹 수집하고 거기에 맞추어 몸의 메커니즘을 조절한 다음 스스로 대사 효율의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바꿀지 판단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과정, 지금 최첨단 인공지능이 쓰고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랑 말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연의 시스템과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을 한번 매칭시켜 볼까요? 생물학적 에너지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기 위해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싹 탐색하는데요. 이건 양자 수준의 계산이자 AI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식물 인맥의 프락탈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최고의 하드웨어 아키텍처고요. 쉴 새 없이 변하는 자연 환경은 훌륭한 운영 환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응 과정은 바로 강화학습 그 자체죠. 수십억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이 평범한 초록 잎사귀 속의 하드웨어를 생각해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 인맥 구조 좀 보세요. 중간에 상처가 나서 끊겨도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 신호를 보내는 고효율 데이터 통로입니다. 각각의 식물 세포들은 스스로 알아서 계산을 촉촉 해내는 독립적인 병렬 연산 단위고요. 인간의 뇌 같은 중앙 콘솔 타워가 전혀 없는데도 수십억 개의 노드가 알아서 굴러가는 완벽한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관통하는 법칙입니다. 앞서 컵 속의 연력학적 평형이나 혀 끝에서 느껴지는 양자역학, 그리고 얼음물 속 프랙탈 패턴까지 모두 봤잖아요. 이게 전부 식물의 분산 지능 시스템과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연은 언제나 가장 훌륭한 공학자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 엄청난 돈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길을 쓰고 만들려고 하는 그 복잡한 AI와 컴퓨팅 아키텍처가 사실은 저 창밖의 자연계 안에서 이미 까마득한 옛날부터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내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쭉 빨아들이실 때, 아니면 책상 위 작은 화분과 눈이 마주칠 때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저 평범해 보이는 일상 너머로 대체 어떤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우주적 계산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조용히 하지만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을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작은 경이로움을 더해줬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도 뇌를 깨우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